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이자 인스타그램에서 10만 팔로워 분들과 함께 교육 정보를 나누고 있는 초등교사 김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맞춤법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맞춤법을 틀리는 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해를 하고 '그래 이 정도는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면 정말 이 정도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맞춤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께서 "아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도 모르게 되면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지는 않을지 무시를 당하지 않을지 조금 걱정돼서 혹은 수행 평가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의 글을 조금 낮게 평가를 하지는 않을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맞춤법을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쉽게 글을 이해하고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개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베개를 아이들이 어휘로 많이 쓰거든요. 배, 개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에게 베개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써야 돼 라고만 얘기했을 때랑 개가 뭐뭐 하는 도구라는 뜻이니까 베개, 이쑤시개, 지우개 이런 것들은 모두 아이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개는 베는 도구, 지우개는 지우는 도구, 덮개는 덮는 도구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훨씬 맞춤법을 안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춤법 교육을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맞춤법을 가르치려면 어른이 맞춤법을 배우는 방식이랑 좀 달라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맞춤법 진짜 그 어문 규정을 배우면 되거든요. 뭐 사이시옷이라든지 리을 첨가라든지 이런 거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1학년 아이한테 2학년 아이한테 리을 첨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면 맞춤법을 더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7세부터 11세까지의 아이들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교육학에서 부르거든요. 구체적 조작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그냥 설명으로 이해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문을 한 10가지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니은 안과 니은 히읗 안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예문을 이렇게 쭉 뽑아요. 쭉 뽑아서 너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 언제 니은 안을 쓰고 언제 니은 히읗 안을 써야 될 것 같아? 하고 스스로 알아보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춤법 잘 알려면 책 많이 읽으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책을 많이 읽어서 맞춤법을 알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읽어야 되고 아이가 그 속에서 맞춤법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니은 안과 니은 히읗 안이 들어간 예문을 10개를 뽑은 다음에 그 속에서 아이가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2학년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파악해봐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니은 안은요. 들었다 앞에, 낱말 앞에 있는 것 같고요. 니은 히읗 안은 낱말 뒤에서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 말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니은 안은요. 앞에도 띄어쓰고 뒤에도 띄어쓰는데요. 니은 히읗 안은 앞에만 띄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그 이후로 저는 쭉 이 맞춤법 수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깨닫고 나면 선생님이나 어른이 한 번 더 짚어주면 좋죠. 그래 맞아. 사실
안 들었다와 듣지 않았다는 똑같은 말인데 안은 앞에서 이 들었다를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이고 니은 히읗 안은 뒤에서 들었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좀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받아쓰기예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인데요.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이 모든 과정이 수반이 되었을 때 사실 그 언어를 더 잘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법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받아쓰기를 해주면 그냥 맞춤법만 알려줬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쓰기를 하려면 보통 이렇게 하세요. 자, 이거 시험 칠 거니까 공부해와. 이렇게 하는데 사실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 공부할 때도 그냥 공부해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저희 반에서는 거의 100점을 받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100점을 받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먼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모두 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쭉 읽어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다.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쭉쭉쭉 읽어본 다음에요.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글자를 좀 틀릴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사실 받아쓰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어 수업을 할 때에도 수학 공부를 할 때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글을 똑같이 한번 자기 글씨로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쇄된 글씨를 내가 봤을 때랑 내가 글로 한번 쓴 거를 내 글로 봤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고 한번 쓰라고 하면 빽빽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빽빽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빽빽이 하면 아이들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손으로 익힌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정도 따라 쓰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거는 서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시험을 보기 전에 친구나 아니면 형제끼리 한번 불러주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불러주잖아요. 자, 너가 한번 시험을 쳐봐. 내가 미리 한번 불러줄게. 그럼 아이가 그 과정에서 아까 처음 읽었을 때보다 훨씬 집중해서 읽고요. 그리고 아이가 옆에 친구가 띄어쓰기를 잘 못할 것 같으면 훨씬 의도를 해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서 불러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큰 공부가 돼요. 그리고 친구가 뭘 틀렸는지 유의 깊게 보게 되고 나도 저걸 틀릴 수도 있으니까 유의 깊게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제 친구가 불러주고 제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틀리는구나, 내가 이걸 헷갈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거의 100점을 받아요. 정말 이거는 필승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틀렸다. 그럼 저는 꼭 그거를 오답 오답 노트라고 하죠. 오답 노트에 꼭 기록을 해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유독 내가 잘 틀리는 모음이나 받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답 기록지에 기록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두시기를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그 4가지 방법 있잖아요. 받아쓰기를 공부하는 4가지 방법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성적이 나왔다면 너의 그 공부 자세가 훌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하는 3가지 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래 틀리면서 배우는 거다. 이런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틀린 것이 나쁜 게 아니야. 틀린 건 오히려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거든요. 2번째, 틀린 거 오히려 좋아. 틀린 문제는 기억에 오래 남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그래,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성적이 잘 나오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큰 배움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좀 받아쓰기를 싫어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쓰기가 아이의 정서에 조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를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받아쓰기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받아쓰기가 정말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좀 쉽고요. 그리고 답을 이미 주잖아요. 이대로만 외우면 성적이 나와. 그리고 이유도 다 알려줘요. 이때는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 아까 베개 이야기했듯이 정말 공부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30점 받던 아이가 갑자기 70점을 받고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귀여운 게 나 혹시 천재였나? 나 사실 알고 보면 이때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랬던 거지 막상 공부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약간 공부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나오네? 이 경험을 한 친구들하고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도 받아쓰기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가장 처음 공부라는 걸 해보는 시기인 거잖아요. 해보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받아쓰기를 통해서 성적이 올라본 학생들은 나중에 뭐 3, 4학년 올라갔을 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에서 내가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토대로 학습을 하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래 내가 예전에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나왔어. 이 경험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꼭 1, 2학년뿐만 아니라 3, 4, 5, 6학년 중에서도 맞춤법이 좀 약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받아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봐! 공부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잖아. 이런 경험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춤법을 아이들이 틀릴 때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세요. 내가 이걸 고쳐줘? 이거를 각을 딱 잡고 고쳐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일기 쓰기에서 혹은 독후감에서 아이들이 맞춤법을 틀렸다. 그러면 굳이 맞춤법을 짚어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쓰기 자체를 좀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즐겁게 글을 쓰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지적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글에 대한 흥미를 좀 잃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맞춤법을 굳이 지적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따로 있잖아. 내가 꼭 이거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맞춤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정확히 짚어주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는 굳이 맞춤법 때문에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맞춤법 시간을 받아쓰기 할 때나 이럴 때 따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뭐 글을 쓸 때 맞춤법을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네, 그걸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받아쓰기 우리가 그 표나 문항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 이걸로 받아쓰기를 칠 거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틀렸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틀린 경험이 내가 이걸 틀렸네 하는 경험이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틀렸다? 그러면 잘 됐다. 내가 마침 이 맞춤법 한번 짚어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라는 마음으로 그 틀린 것들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를 연습하는 중에는 고쳐주지 마시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 써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아니라고 적었는데 니은 아니라고 적었는데 아이가 보고 쓰는데도 니은 히읗 아니라고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짚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날에 아이가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어제 뭐 틀렸었지? 그래, 맞아. 이거 오늘 꼭 이건 틀리면 안 돼. 다른 건 틀려도 되지만 이거는 맞추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맞춤법은 아이가 웬만하면 안 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